실제로 연초만 되면 돈을 많이 버셨던 대표님들이 이 법인세나 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 당장 바로바로 필요하다 보니까 편하게 나오는 캐피탈 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하십니다. 그럼 결국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마저도 제외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이런 경우처럼 막힌 자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대표님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대출로 급급하게 자금을 해결했었던 과거와 달리 돈이 도는 구조로 앞으로 사업 운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유튜브나 광고 등에서 이 정책자금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왜냐하면 매출 문제, 원자재 구입, 인건비 등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받고 싶기 때문인 거죠. 그런데 정책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. 대출도 당연하고요. 당장 자금이 급한데 정책자금 실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. 그럼 대출은요? 대출은 빨리 실행될 수 있지만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서 앞으로 정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대출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몇 달 뒤 똑같이 자금 조달 문제가 반복됩니다. 실제로 이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, 이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자금 조달을 받으셨는데요. 보통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선 이 갚아야 할 돈들이 많이 있을 때 상담 문의를 합니다. 그래서 1억 원 자금 조달하였지만 금방 몇 천만 원이 빠지면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지셨죠. 그래서 결국 이 대표님,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해서 자금 상환마저 버거워하셨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 카드론이나 캐피탈을 받은 대표님은 상환이 어떻게 될까요? 제조업이나 유통업의 경우 보통 외상 매출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현금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캐피탈 광고 문자로 쉽게 자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편하게 2천만 원, 3천만 원 이용하신 대표님도 계십니다. 그 결과 신용점수가 계속 떨어져서 진짜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선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. 위의 사례처럼 당장 대출을 받는 것보다 결국 돈이 도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현금이 없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? 이 핵심은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. 매출 채권, 그리고 재고, 이 외상거래 조건,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.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제조업 대표님으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. 그 대표님은 큰 거래처가 있어서 납품으로만 월 매출 1억 원 정도 나오는 기업이었습니다. 다만 이 대표님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납품 대금이 80일 뒤에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. 그래서 컨설팅 전에는 카드론 또는 캐피탈을 받아보시려고 하셨지만 저와 상담 이후 이 매출채권 팩토링으로 좀 방법을 바꾸어 보셨습니다.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당겨받아 원자재랑 인건비를 좀 해결하셨는데요. 현금이 없어서 돈이 막혔던 구조를 이 매출 채권을 활용해 해결을 좀 하셨고, 신용도 관리가 잘 돼서 정책자금, 이 청년전형 창업자금까지 승인이 나셨습니다. 매출 채권 팩토링 이용 시에 신용도에는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, 단기 금융을 쓰게 되면 이자만 손해가 아닌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.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은 받아야 할 돈, 이 매출 채권을 담보로 빠르게 대출받는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. 카드론과 캐피탈처럼 이 금융기관, 정부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. 오히려 권장하는 정책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. 신용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매출채권 팩토링은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. 물론 이제 거래처의 기업 신용에 따라서 금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4에서 5%대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선 덜 부담스럽습니다. 또한 신청 후에 2, 3일 내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긴 업체가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A 업체가 B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돈 5천만 원을 60일 뒤에 받을 경우 이 A 업체는 은행에 5천만 원 매출 채권을 주는 대신 현금 5천만 원을 받습니다. 그리고 60일 뒤에 B는 은행에 5천만 원 매출 채권에 대한 금액을 갚습니다. 이렇게 A 업체는 중간에 현금 유동성을 만들 수 있어서 생산 활동에 이 재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즉 돈이 도는 구조 공식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단축,
재고 회전율 향상, 매상거래 기간 연장을 통해서 현금 흐름 개선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로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빠르게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하고, 반대로 내가 줘야 하는 돈은 나중에 주는 것. 위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린 자금 흐름 개선을 통해 앞으로 돈이 도는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. 당장 팩토링이나 단기금융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 정보를 알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또 모르고 운영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. 만약 영상을 보시고 매출채권 팩토링에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 가이드 공문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.